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뚱한 뚱원장입니다. 뚱원장과 함께 하시는 쉽게 보는 열펌 이야기.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어떻게 보면은 다 아시는 100분 내 미용사가 계시다면요. 아마 95분이 충분히 다 알고 계시지만은 혹시 헷갈리실 그 5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은요. 각 회사에서 모든 제품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열펌 보조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조제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냥 쉽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굉장히 요즘 이론이 깊어지고 체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이야기가 어떤 분들의 관점에서는 저건 틀린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냥 제가 계속 20년 정도 미용실을 하면서 계속 써온 그 어떤 제품들에 대한 결과치, 제 경험치로서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물론 정확한 어떤 이론적이다, 화학적인 이유로 좀 뭐가 설명이 좀 부족하다, 다르다, 틀리다 이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말아 주시고요. 현장에서 제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펌을 하실 때 클리닉을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펌이 끝난 후에 단독으로 쓰는 클리닉제들 있습니다. 옛날에 무코타도 있었고 하우니코도 있었고요. 카나토도 있고. 근데 그런 제품들 말고 일단 외부 클리닉제 말고 무조건 펌하면서 동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PPT가 있고 LPP가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단백질인데 똑같은 차이인데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그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평생 잊어먹지 않으시도록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소쿠리가 있습니다. 소쿠리가 있어요. 이렇게 망이 달린 소쿠리가 있는데요. 이 안에다 뭐를 집어넣을 거예요. 공 2개를 집어넣을 건데요. 한 공은 크기가 이만하고요. 한 공은 크기가 요만해요. 그거보다 작아야 되겠네. 요만해요. 그래서 이 큰 공은요, PPT라고 합니다. 큰 공은 PPT라고 하고요. 작은 공은 LPP라고 해요. 똑같은 단백질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 소쿠리 속에다가 단백질을 한번 밀어 넣어 볼게요. 이렇게 큰 애는 이렇게 망에 걸립니다. 망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망 속으로 집어넣으려면 힘이 필요해요. 눌러서 밀어 넣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눌러서 밀어 넣는 걸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열처리라고 해요. 열처리. 반드시 열처리를 해야지 들어갑니다. 반면에 이 입자 작은 애 LPP는요. 엿다 올라가면요. 이렇게 금방 쑥쑥 들어가요. 금방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이죠. 자, 어쨌든 얘는 힘으로 밀어서 집어넣고요. 열처리를 해서 넣고 얘는 작아서 작게 넣습니다. 일단 채운 상태에서 그 상태 소쿠리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뒤집었다 싶으면요. 이 망 사이로 또 입자가 작은 애들은 다 흘러나오겠죠. 하지만 이 입자가 큰 애들은요. 망에서 안쪽에서 걸려서 바깥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PPT는 전처리제로 사용을 하시고요. LPP는 후처리제로 사용을 하십니다. 이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LPP나 PPT 말고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열펌제 제품 회사에서 다 똑같이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케라틴류들이 있습니다. 케라틴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콜라겐류들이 있어요. 콜라겐류들. 그리고 PPT들이 있어요. PPT. 그리고 pH 밸런스 버퍼 이런 제품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쓰죠. CMC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들 많이 좀 사용하셔요. 원장님들. 왜? 머리카락에 다 좋은 단백질이니까. 다 머리에 많이 바르면은 무조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글쎄요. 그냥 제 생각이지만은요. 일단 제 생각이란 걸 사견이란 걸 깔아두고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는요.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사용해야 될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헷갈리세요. 콜라겐과 또 PPT, 케라틴류들이 있는데 똑같은 단백질이에요. 연화를 하기 전에 전처리를 쓰시기도 하고요. 또 연화 중간에 저처럼 연화하는 도중에 중간에 이렇게 중간 클리닉제로 넣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제품을 보시면은요, 좀 차이가 있어요. 이런 케라틴류들은요, 손에 한번 뿌려볼게요. 손에다 뿌려서요, 이렇게 밀어서 계속 손으로 이렇게 발라보면요, 스며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없어집니다. 다. 스며들어가요.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콜라겐류들 제품들 보면요, 이렇게 치면요,
스며들어가지 않고 계속 겉에서 맴돕니다. 흩어지지 않고 다 엉겨 붙어 있어요. 아무리 발라도 들어가지 않아요. 계속 맨들맨들하죠. 똑같은 단백질류인데 이게 왜 어떤 차이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했을 때 속을 채워주고 겉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제품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서 쓰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웨이브를 하실 때 콜라겐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요. 컬이 조금 늘어질 수가 있어요. 왜? 겉을 막을 쎄가지고 감싸서 입히기 때문에요. 조금 컬 늘어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방해를 좀 하고요. 반대로 케라틴류나 PPT를 뿌리면은 모발 속으로 잘 침투를 하니까요. 안에서 굉장히 단단한 힘을 채워주기 때문에 컬을 넣는데 훨씬 좀 더 용이합니다. 세팅 펌이나 디지털 펌을 하실 때는 케라틴이나 또 PPT류를 사용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반대로 볼륨 매직이나 일반적인 매직을 하실 때는요. 콜라겐을 써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시술을 할 때 전처리를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보통 전처리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PT나 보통 케라틴류로 많이 이렇게 합니다. 단백질로. 단백질을 넣고 이렇게 열 처리를 해보면 머리가 딱딱하게 경화가 돼요. 전처리를 왜 안 하냐 하면은 전처리제를 썼을 때 그 모발 전체에 그 전처리제를 다 똑같은 양을 일정하게 넣을 자신이 제가 없어요. 자신이 없고 대한민국에 있는 열처리 기구들은요. 요렇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요렇게 돌아가든지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감싸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건 일단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잘 손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과도하게 PPT가 많이 묻어가지고 굉장히 딱딱하게 단단하게 좀 채워지고요. 어떤 부분은 좀 느슨하게 들어가요. 말 그대로 전처리를 하는 이유는요. 원래 모발이 가진 힘이 100이라고 봤을 때 100이었는데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남아있는 힘이 뭐 예를 들어 30, 4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50, 60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그 전처리제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연화를 조금 방해한다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화를 좀 더 안정적으로 되고 과연화가 되는 것을 좀 막아주고 좀 더 부드럽고 건강한 연화를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처리를 해주는 것인데 과도한 전처리가 오히려 펌을 하실 때 방해를 하는 수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컬이 오히려 좀 더 늘어지고 어떤 부분 또 휘핑하게 나오죠. 굉장히 일정하게 컬이 나와야 되는데 전처리가 잘 된 부분과 전처리가 덜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웨이브가 좀 이 컬 굵기가 리치감도 좀 달라지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연화를 하고 나중에 중간 처리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케라틴류 흩어져서 뿌려지고 PPT 같은 이런 웨이브를 하실 때 좀 많이 써주시면 좋고요. 볼륨 매직이나 매직을 하실 때 좀 더 강한 윤기감을 얻고 싶다고 하시면요. 케라틴, PPT 사용하시고요. 그 위에 콜라겐을 좀 덧방을 치셔가지고 먼저 윤기까지 같이 잡으셔가지고 그 콜라겐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손바닥에다가요. 그 제품을 이렇게 쏴보시고요. 손바닥을 이렇게 쫙 했을 때 아래 제품이 윗손바닥을 따라오는 게 있어요. 쩝쩝거리면서요. 이런 제품류들은 콜라겐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며들어가지 않아요. 절대 스며들어가지고 계속 겉에 붙어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버퍼란 제품이 있어요. 버퍼. 뭐 pH 밸런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버퍼 같은 경우는요. 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머리카락이 좀 알칼리화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산성화된다고 하죠. 자, 참고적으로 모발 자체는 pH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을 만나야지만 존재하는데요. pH를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표현을 갖다가 완충시킨다라고도 하고 많이 쓰이는 말은 등전을 한다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럼 뭐냐면은 펌이나 염색을 해서 자꾸 머리카락이 이쪽으로 가서 푸석푸석해지고 거칠거칠해지는 걸 갖다가 이쪽으로 살짝 떨어뜨려주는 뭐 4.5, 뭐 5.5, 오늘 요즘 6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좀 안정시켜준다라고 하는 걸 등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pH를 낮게 좀 떨어뜨려주는 제품들이 이런 pH 밸런스 버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목적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의 이 버퍼의 가장 큰 중요한 효과는요. 열펌을 하고 가령 매직을 하셨어요. 손님들이. 매직을 하셨는데 그날 매직이 너무너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3일 있다가 고객님이 전화가 왔네요. 원장님 저 집에서 머리 2번 감았는데 머리끝이 탔어요. 지글지글거려요. 이거 어떻게 하죠? 왜 그러지? 오늘은 분명히 괜찮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아이론했어? 고데했어? 드라이로 태웠어?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이유가 많은 것은요. 머리카락에 알칼리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집에 가서 알칼리 샴푸, 막 샴푸를 만났을 때 그냥 터져버리는 일이 생기죠. 잔존하는 알칼리를 제거해 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 이 버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퍼. 어느 회사든지 다 나와요. 오늘
제가 거론하는 모든 제품들이 좀 특정 제품을 갖고 왔는데 특정 제품을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잔존하는 알칼리를 탁월하게 뽑아내주는 그 어떤 제품들이 버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버퍼가 굉장히 좋은 거는요. 염색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염색을 하시고 나서요. 헹구기 약 한 10분 전 혹은 그쯤에 버퍼를 갖다가요. 분사를 싹 해주셔가지고요. 골고루 입혀주고 이렇게 좀 휘핑해주고요. 세척을 하시면요. 좀 더 선명한 색깔을 얻을 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결감도 알칼리 어떤 이런 등전적인 문제도 이렇게 같이 좀 잡아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버퍼 굉장히 효자 제품이니까요. 잘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제품들이 있어요. CMC라고 하는 제품들인데 막 나오더라고요. CMC.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 이 설명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돌을 던지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제 식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CMC. 원래 정확한 명칭은요. 세포막 복합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지? 세포막 복합체? 이게 뭘까? 뭐지? 그냥 머리에 좋다니까 그냥 바르면 되겠네. 전천후 제품으로 사용하십니다. 뭐 전처리에도 쓰시고 뭐 열처리에도 쓰시고 후처리에도 쓰시고 중간처리 쓰시고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좋은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 식대로. 우리 모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있는데 머리카락을 덮고 있는 것은 표피라고 하죠. 모표피. 표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걸 갖다가 피질이라고 합니다. 피질. 이 속에는 수질, 모수질. 혹시 옛날에 슬램덩크란 만화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슬램덩크에 보면은 그 빡빡이 머리에 채치수라고 나와요. 채치수라고 나오는데 표피수 이렇게 외우시면은 좀 간단합니다. 표피, 피질, 수질 이렇게 있고 표피를 갖다가 뭐라고 하죠? 큐티클이죠. 피질을 갖다가 콜텍스라고 하죠. 수질은 메두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네요. CCM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단백질이 우리가 머리카락에 힘을 주는 구성원 단백질들이 보통 이 표피와 피질 사이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많이 존재를 해요. 이 사이에 존재를 하는 걸 갖다가 단백질 간축 물질을 갖다가 또 뭐라고 하냐면요.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이 안에 존재하는 단백질, 이 단백질을 갖다가 엮어주는 제품을 CMC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청국장 담글 때 보면은 콩을 갖다가 이렇게 이불 속에다 이렇게 넣어놓으시고 며칠 따뜻한 방에서 막 이렇게 방치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서 이렇게 열어보면요. 끈덕끈덕하게 이제 뭐가 이렇게 효소 같은 게 생겨요. 서로 좋은 단백질, 그 효소를 잡아주려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이 균을 고초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펌을 하실 때 그래요. 펌젤 이렇게 살펴보시면은요. 펌젤은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3가지가. 자, 물이 있고요. 열어주는 애가 있고요. 절단 내주는 애가 있어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열어주는 애들은 알칼리라고 하죠. 잘라내는 애는 환원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열어주는 애가 이제 열어줘서 물과 함께 들어가서요. 들어가서 뭐 열어주고 잘라주고 하는데요. 그때 존재하는 이 단백질들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단백질을 많이 넣어주잖아요. 넣어주는데 그렇다면은 어차피 외부 단백질을 넣어줘도 다시 구멍이 뚫려서 흘러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흘러나오지 말라고 CMC를 사용해 주시면 이 안에서 하나하나 흩어져 있던 애들이 같이 이렇게 엮이면서요. 이렇게 같이 못 나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굳이 펌하시지 않을 때도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CMC를 갖다가 다른 말로 모발의 근간을 이루는 시멘트의 존재를 한다 같은 그런 표현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 물론 많이 사용하는 건 물론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글쎄 제가 현장 가서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요. 우리 펌제도요. 한 사람한테 그냥 막연하게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한 사람한테 약 3사람분의 펌제를 이렇게 막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펌제를 연화제를 바르셔가지고요. 어떤 그 케라틴이나 PPD를 뿌리시거나 혹은 물을 뿌리시거나 이렇게 뿌려가지고요. 손으로 이렇게 걷어보시면은요. 이렇게 걷어서 나온 그 약의 양을 한번 살펴보세요. 약이 굉장히 많이 발라지고 있다는 건 알게 되실 거예요. 약이 너무너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그날은 머리가 조금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머리가 거칠어지고 또 푸석해지고 또 그리고 건조해지고 수분감이 없어지잖아요. 약이 너무 많이 사용되는 케이스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 클리닉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싸요. 좀 구입해서 사시려면은. 근데 전처리 너무 과도하게 하셨는데 과도하게 하시고 다시 보통 세척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열처리 끝나고 너무너무 비싸고 아까운 그 전처리제들이 샴푸실에서 그냥 씻겨져 나가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사들마다 어떤 그 사용하는 방식들이 달라요.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도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장에서 무리 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제품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면은 그 다음에 새 약으로 넘어가라. 내가 지금 사용하는 제품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가령 그 연화제 같은 경우도요. 이 연화제가 어떤 건강한 모발을 만났을 때 몇 분이면 연화가 되고 몇 분이면 과연화가 되고 몇 분이면 연화가 안 된다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펌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파악을 인지도 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세미나에서 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다 보니까 20년 동안 파마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고객님을 파마가 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것이 다 보면은 그 약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가장 좋은 제품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항상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제품이 제일 좋은 제품이고요. 가장 좋은 연장은요. 내 미용실에 있는 연장이 일단 제일 좋은 연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가진 연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공부를 해보시고 막연하게 그냥 남발하시지 마시고요. 사람이 하루에 3끼 먹으면 딱 좋게 몸이 돼 있대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5끼도 먹는다고 생겼다고 하시는데 3끼 먹을 수 있는 몸에 5끼, 6끼, 7끼를 밀어놔 버리면요. 탈나요.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뱉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머리카락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제품, 적당한 약, 올바른 어떤 용도 그런 걸 잘 구별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뚱원장이었습니다.